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현지 시각으로 1월 6일이었죠. 사실 1월 6일은 미국의 양원, 그러니까 상하원이 모두 모여서 각 주에서 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를 하고 그리고 인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요식행위 같았어요. 뭐 이날은 바이든이 확정되는 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부터 1월 6일에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큰 시위를 할 것이다. 라면서 약간 부추긴 게 있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번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당일 12시쯤이었던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의사당이 있는 곳으로 가라.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들을 우리가 용기를 북돋워줘야 된다. 그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인증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시위를 해서 요구를 하란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의회로 가라. 의회로 걸어가라. 나도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진 않았죠. 그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 의사당으로 간 거고, 그리고 너무 많은 숫자가 밀려오니까 사실 그날 뭐 그렇게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경찰들도 당황을 한 거죠. 이 미국 의사당이 이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돔 같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날개처럼 건물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질른 세로로 이렇게 위치한 건물이에요. 길다란 이 건물의 이제 위쪽, 그러니까 북쪽을 상원들이 쓰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남쪽을 하원이 쓰는 건물입니다. 백악관에서 쭉 행진을 해서 가면은 딱 만나는 지점인데 웨스트 프론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백악관이 훨씬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거기를 만나는 게 웨스트 프론트고 그 반대편 쪽을 이스트 프론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웨스트 프론트가 워낙에 뭐 사진 같은 걸 많이 찍는 장소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취임식이 있을 때에는 취임식을 바로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은 이미 1월 20일에 있을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세워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침입을 해서 들어간 곳이 이스트 프론트와 웨스트 프론트 그리고 상원 건물이 있는 쪽이었어요. 하원 건물 쪽은 이제 후후에 또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상원 쪽이 좀 먼저 뚫렸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의회 건물을 가본 게 되게 오래전 일이에요. 가장 최근에 갔던 게 한 4년 전쯤에 제가 상원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그때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약간 좀 길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뭐 물론 이제 보안 검색하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곳이 어땠는지.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위대들이 거기에 난입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뭐 낸시 펠로시의 뭐 오피스를 찾아갔느니 아니면은 뭐 상원의 그 체인버라고 하죠. 상원의 회의장을 가고 그리고 막 하원 체인버도 막 찾아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건 분명히 안에서 누가 길을 터줬고 인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경찰들하고 같이 막 인증샷 막 이렇게 막 셀피 찍고 이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왠지 경찰이 길을 터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상들도 지금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도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 또한 인종차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들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중과 부적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웨스트 프론트라든지 이스트 프론트에서 막고 있는 이 바리케이드 치고 막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 뭐 한 대여섯 명 밖에 없는데 시위대는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 또 뭐 건장한 막 젊은 남자들이고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들고 있고 막 이러고 하니까 아무리 경찰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일단 몇몇 유명세를 탄 사진들이 있죠. 먼저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남성이 지금 들고 가는 게 이 펠로시 의장의 뭐 연단이에요. 렉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이제 가지고 나간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소가 바로 로툰다라고 하는 그 돔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저도 이곳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하우스 챔버 안에서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총을 겨누면서 막고 있는 장면이고, 반면에 상원 측은 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상원의 의장이 앉는 자리예요. 이 사진 또 굉장히 유명한데, 이 뿔 달린 털모자를 쓴 남성, 또 이제 상의는 벗고 위에 뭐 이렇게 문신인지 그림을 그렸는지 했죠. 이 사람이 QAnon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QAnon 하면은 뭐 음모론의 끝판왕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낸시 펠로시 의장의 사무실에 침입한 남성도 있었죠.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사진 찍은 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남성이 낸시 펠로시 의장의 책상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거 훔쳐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 훔친 거 아니라고, 25센트 거기 놓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체포가 됐어요.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우리는 초반의 사진들 영상들만 나와서 사실 뭐 침범해 갖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스러운 기분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폭력적인 사진들이 많습니다. 밖에서 뭐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뭐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기자들을 와서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고, 이 기기들, 카메라 기기 같은 것들을 막 때려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이 들고 있는 깃발이 바로 남부연합기예요. 남부연합기는 예전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이 전장에서 이제 들고 있었던 그 깃발이죠.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게 인종차별이라든지 KKK라든지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뭐 시위를 하고 할 때 항상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깃발이기도 해요. 근데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남부연합과 또 연방을 지키려는 연방군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 깃발이 연방의회 의사당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 각도가 굉장히 절묘하게 찍힌 것이, 이 남성이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뒤쪽에 보이는 초상화가 있죠. 이 초상화가 누구냐면요, 찰스 썸너 매사추세츠 전 상원의원입니다. 썸너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격정적인 연설을 이제 의회에서 했는데, 제가 1856년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주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브룩스 의원이 화가 나갖고 지팡이. 근데 이게 이제 지팡이가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어르신들 드는 그런 종류의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막 이렇게 뭐 달린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달리고 막 이런 지팡이로 이 썸너 의원을 후드로 팹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폭행을 해서 상당히 크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당 안에 있었던 폭행 또 혹은 폭력 행위로 역사에 남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남부연합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찰스 썸너 의원 초상화 앞에 있는 그 딱 구도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걸 보고서 제가 이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 하나 있죠. 이게 의사당 밖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합성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합성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난 것 같고요. 교수대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네.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위대가 들어가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목매달아라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 불복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처음에 불복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소송을 했죠. 근데 소송 다 기각되고 나니까 조지아주에 전화를 해서 이거 바꾸라, 뭐 표를 더 어디서 찾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드러났고, 마지막에는 펜스 부통령한테 이거 인증하지 말라고까지 요구를 했죠. 근데 펜스 부통령이 그 요구를 거절하잖아요. 이 시위대가 펜스 부통령이 배신자다 그러면서 Hang Mike Pence 하는 구호를 막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이 시위대라든지 군중을 막 선동을 하고 또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라가 불행해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일단 20일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 취임식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경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벌써 19일쯤에 다시 한번 자기들이 워싱턴 DC를 공격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잖아요. 일단은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의장은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을 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은 펜스 부통령도 지금 그걸 해야 되지만 내각의 반 이상이 그걸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명인데 15명 중에서 지금 대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장관들이 막 그만두거나 뭐 경질시키거나 그런 다음에 다시 채워넣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액팅, 즉 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명, 교육부 장관, 교통부 장관도 그만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펜스 부통령 측에서는 별로 그럴 생각이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근데 딱히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을 하지 않거나 뭐 그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2번째 탄핵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뭐 하원에서 과반이니까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이게 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상당히 많은 배신표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상원에서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첫 번째 탄핵 때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미치 매코넬 의원이 지금 뭐 절차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소송에 걸릴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해요. 지금 연방 차원에서, 주 차원에서, 그리고 뉴욕의 맨하탄 디스트릭트 차원에서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뭐 횡령, 그리고 배임, 그리고 탈세,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뭐 예전 같았으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좀 감옥에 넣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별로 정치적인 부담이 없이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혹은 무너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옆으로도 가고 또 뒤로도 가고 했다가 제 갈 길을 또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치 엘리트들, 특히 펜스 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귀감이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소요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또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이 있죠. Let's get back to work.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뉴저지주의 3번째 디스트릭트에서 이번에 당선이 된 앤디 킴 하원 의원입니다. 이 앤디 킴 의원이 로툰다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게 또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보니까 이제 앤디 킴 의원이 자기가 항상 이 연방의회 건물에 들어오면은 로툰다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폭동이나 소요가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훈훈한 사진 한 장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희망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으니까 취임식 소식 들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